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야,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그 IT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뭐 전체적인 개념. 그래서 뭐 요약을 하면 오늘날의 업무용 프로그램도 이제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지 않고 개발하면 결코 오래 쓸 수 없고 개발이 효율적일 수 없고 한번 개발한 시스템을 금방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을 하기 전에 보이시죠? 개발하기 전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스프링이나 마이바티스처럼 솔루션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현재 아주 전부 다 쓰고 있죠.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업무용 프레임워크는 지금 거의 아직도 많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알고 안 하는 건지는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고요. 오늘은 이 슬라이드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위에 거 여기를 쭉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보시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업무 절차 파악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는 게 모델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본래의 목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모델링을 수행해주는 ER 모델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프로그램을 우리는 다른 걸 하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뭐만 알면 되냐면 어떤 데이터를 다룰 거냐, 그거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거냐, 그거만 알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록 오늘은 이번에 이 전체 세션은 데이터에 대한 거지만 일단 모델링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잡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그럼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데이터를 다뤄야 되느냐? 그 데이터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알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잘 보세요. 고객의 요구나 현재 실천된 업무나 환경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모델 써 있죠? 처음에 데이터의 구조,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들의 종류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연관성 있는 거를 묶는 것까지를 찾아내는 거. 보통 연관성은 사실 프로세서 모델을 찾는 게 더 쉽긴 한데 어쨌든 데이터의 종류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업무의 처리 순서를 찾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것. 약간 애매하죠. 제가 전부 다 갖춰드렸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모델에 대한 것도 저희 동영상에 올라와 있고요. 뭐 객체장 모델링, 객체장 방법론, 뭐 이전에 말한 그 프레임워크 만드는 법. 그런데 가보면 이 프로그램 모델에 대한 것들은 동영상을 올려놔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세스 모델은 DFD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올려놔서 설명을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모델. 그래서 아마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데이터 모델, 어떤 절차로 다루는지 프로세스 모델.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덩어리로 해서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모델. 이 세 가지만 만들어지면 이걸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읽기 쉽고 유지보수하기 쉽고 향후에 기능 확장하기도 쉬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봐요.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해봐. 예를 들어봐. 그러면 대부분 설명하지 못합니다. 프로세스 모델, 절차를 하는 겁니다. 절차가 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데? 예를 들어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래야 이해를 해야 이걸 실무를 경험하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려면 무슨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각자에 대해서 프로세스 모델은 좀 보충 설명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 모델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요 앞에서 했던 IT 프레임워크에 요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은 이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모델링은 뭐가 있어야 돼요? 표준적인 표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왜 표준적인 표기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 대답을 못 하시면요. 모델링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델링은 왜 하나요? 모델을 왜 만드나요? 저 굳이 이걸 데이터 모델 무슨 모델을 왜 만드나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만드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개발할 건지를 모델을 그려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갖고서는 어떻게 돼요? 고객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은 컴퓨터를 모르고 나는 업무를 모르잖아. 그런데 그럼 두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은요. 표준적인 표기법을 해야 됩니다. 표준적인 표기법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델의 목적이 뭡니까? 고객과 내가 컴퓨터를 모르는 고객, 업무만 아는 고객과 업무는 모르고 컴퓨터만 아는 내가 둘이 대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드는 게 모델인데 그걸 갖다가 표준적인 모델을 써가지고 해야 그 사람도 이걸 읽을 수 있고 나도 읽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려버리면 그래서 고객이 읽을 수 없으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해하셨죠?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델링을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 모델링 표준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대충 표현해도 좋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오픈된 스펙에서 맞춰달라고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은 바보죠. 자기가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표현을 한 거를 고객도 나도 둘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거 끝나시고요. 구글 같은 데 가보세요. 가보시면 DFD, UML 이런 거 보면요. 올려놓은 그 기사들마다 보면 표기법들이 막 지각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걸 다시 정리할게요. 모델링을 왜 하냐? 모델링은 전체 이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과 개발자 간의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 업무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모델이다. 그러므로 모델은 미리 정의된 규칙으로만 표현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섬세한 표현을 한다고. 그런 썩을 놈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놈은 기본도 안 되는 새끼인 거죠. 모델링은 우리나라에 실무하다 보면 그런 미친 새끼 너무나 많아요. 뭐 약간 빗나갔지만 뭐 빅데이터가 자기가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한대요. 전문가래.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가 뭐예요? 물어보면 기업의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대. 그래서 내가 한심하죠. 보세요. 기업의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기업의 인프라는 뭘 말하는 건데요? 유닉스 4대? 2대? 메모리는 얼마큼 있어야지 인프라인데요. 기준도 하나도 없잖아.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으면 분석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나무만 보지 말고요. 큰 숲을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링 왜 하는지를 모르면 그죠? 아까 말한 그 사람은 모델링을 잘하겠죠. 근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제가 왜 모델링 하는지를. 그냥 예쁘게만 하는 거야. 바보야, 바보. 어디 가는지 모르고 버스 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책을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최소한 모델링을 왜 하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뭐 모델링은 뭐 개념적인 모델링이 있고 뭐 처음에 대충 하는 거, 논리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 그 이거 갖고 실제 물리적으로 만드는 모델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안 중요합니다. 예, 뭐 책에 있는 거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링이 있고 거기에 기반하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링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은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중요한 얘기 써있는데 이거 한 줄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나중에 요거는요 제가 ER 모델을 하면서 실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까지 해서요. 오늘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럼 모델링을 왜 하냐? 설명했고요. 그러면 모델링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제고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모델링하는 위한 구조적 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아요. 이미 딴 데서 제 동영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